오늘 누가 신고를 했어. 네? 우리 학원에 누가 신고를 했다고. 우리 학원에. 뭘로요? 선생 마스크 안 낀다고. 내가 의도 없어. 오늘 다시 전화 받다. 우리 학원에 내하고 같이 수업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없는데 싶어서.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요 앞에서 깔짝거리던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인가 옆에 미술학원에서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누구가 신고하지는 않겠지. 내 이 마스크 벗고 해도 되지? 괜찮지? 네. 나는 다른 사람 걱정 안 되는데 코로나에 제일 걱정해. 이게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아, 내가 어이가 없어. 그 어떻게 돼요? 아 근데 그 뭐 시국이 그래서 막 들어오는데 뭐 직접 나오지는 못한다. 주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학원 우리 학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뭐 학원 인원도 많고 이런 증거가 내가 지금 오늘 신고를 대도 인원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 네. 학원에 인원이 많은 줄을 어떻게 알지? 그럼 우리 학원 학생인가? 이 아이가 차라리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럴 줄 알았다. 별로 겁내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예 하고 말기는 했는데 찝찝하다 이거. 또 마스크 끼고 있는데 별일 다르구나. 그래? 아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안 됐다. 구경 좀 하려고. 여기 그렇지. 됐어. 무슨다? 네. 한 눈도 안 켰잖아. 이런 누구들이. 자, 할게. 빨리 끝냅니다. 아무튼 지도를 조금 빨리 나갈 얘기인데, 원래는 내가 오늘 이 단원으로 미분을 다 끊으려고 그랬어.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 바로 첫 군데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또 뭘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자꾸 막더라고. 그래서 속도가 속도를 빼고 끝까지 지도 나갈 거고요. 그럼 얼마 안 남죠, 그죠? 근데 속도가 속도는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또 빨리 끝낼 수 있거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속도가 속도 하고, 그거까지. 접근까지 설명하는 것까지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도는 최대한 여기 보면 지금 또 날짜 한 4, 50일 남았나? 37일 남았나?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고 확동도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 많네. 이번 주 안으로는 접근 어느 정도까지 다 끝내는 방향으로 가고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안으로 아무튼 다 끝낼게요. 진도 다 끝낼 수 있게 좀 쫙 나갈 거니까 보충을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갑니다. 이것도 방정식, 부등식 활용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내가 너한테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 뭐가 대한 거냐면 너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이게 중학교 때 과정까지 중고등 고1 때까지 과정들은 전부 다 내가 그랬잖아. 경험을 위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지금 수1까지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수2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들 내가 이런 원리로 얘들을 계산했었구나 라는 느낌에 대한 것들을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앞쪽에 방정식, 부등식 하는데 우리 방정식 하면 어떤 거야? 고등학교 거 말고 우리 중학교 때 거 가자고. 중학교 2,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자. 방정식은 뭐냐면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 대한 건 우리 이렇게 했잖아. fx 이게 y 이게 나오는 게 뭐라고? 우리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지? 해줘야 되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 이꼴 y 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우리 방정 함수 아니야 함수. 네. 함수는 숫자 x에다 뭐 넣고 나면 요 나오고 2 넣으면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약간 이런 느낌들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y가 스톡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함수라고 했다고. 그치?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방정식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렇잖아. 네.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의미가 뭐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방정식이다 함수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 의미는 뭐냐면 y가 뭐 되는 것이라고? 0 되는 것이거든요. y가 0 되는 것은 우리 요거 찾는 거야. 요거. 맞지?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 이거는 뭐 찾는 거? 요거 찾는 거라고. 그럼 2차식에서 열심히 찾는 연습들 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 뭘로 찾았노? 인수분해로 찾았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싹 다 2차식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그런 짓거리 하다가 1학년 그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 가면 뭘 배우냐면 3차식 같은 걸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을 배웠어. 그지? 그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이런 느낌이잖아. 결국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런 것들에 대한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 여기서 교점의 개수, 이게 우리가 근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어떤 걸로 했었냐면 싹 다 이런 걸로 했었다고. 그러니까 한쪽에 0을 놔둬놓고 나머지 식을 정리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통해서 각각의 근을 찾는 연습들을 했었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떤 fx하고 누구하고 gx하고 만난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근 찾으려면. 근으로 찾고 싶으면. 얘 넘기면 돼. 얘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fx 마이너스 gx 이꼴 0. 그럼 얘를 새로운 hx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 찾으면 된다. 이걸 근 찾으면 누구가 나타나냐면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이 만들어진다고. 그치? 그럼 여기에 쌤 그거 얘기하려고? 아니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 건데. 됐지?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개수에 대한 거야. 방정식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했다고. 2차, 3차, 뭐 계속 연습해서 다 해왔다고. 지금 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실근의 개수야. 쌤 2차식 있잖아요. 그치? 실근의 개수. 우리 잡을 때 실근의 개수는 뭘로 판단한다고? 판별식 t로 한다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막 판단을 하면 돼. t가 0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너 봐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근의 공식 있지. 근의 공식 있지. 내가 너한테 식을 근의 공식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지는 아나. 내가 아냐고. 이거 알아 몰라. 누구 다 알잖아 이거. 모르나? a로 묶어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해서 절반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주고 맞나? 그 다음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넘기고 빼고 이렇게 갖고 나온 게 근의 공식이야. 내가 너 보고 이거 외우라 하잖아. 아니지. 근데 근의 공식은 외우라고 했다고. 내처럼 식을 싫어하는 놈이 왜 갑자기 근의 공식을 외우래? 야, 나올 때마다 이 짓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치?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그렇게 근의 공식을 쓰다 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에 판별식이 뒤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근의 공식 쓰다 보니까 나온 거라고. 그래서 루트 이거 이용하지 뭐. 이게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근 2개. 이게 0이면 없어지지. 그러니까 근 1개. 얘가 음수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말도 안 되지. 근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내가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게 2차식밖에 없습니다. 그럼 3차식은 어떻게 할 거야? 3차식 판별식이라는 게 있냐고? 없지. 그건 없어. 그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거냐면, 근계수에 대한 건데, 2차식을 넣어보고 이거의 근계수를 잡으라고 안 해. 왜냐면 판별식 D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너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의 X, 우리가 지금 만난 어떤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3차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면, 요 놈에 대해서 근 찾을 수 있는 근의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래. 요거, 그지? 요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맞지? 이거를 내가 판단하고 싶단다. 어떻게 판단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앞쪽에 얘기할 때 뭔 얘기해 주대?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극값 찾아서 오르락 내리락만 잡아주면 모양새가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 모양새에서 내가 근의 개수를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판단해 보면 되냐면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야. 맞나? 얘가 누구야? 우리 근 찾을 때가 y 꼴
0 되는 곳이거든. 0 되는 곳이거든. 얘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 중에서 제일 딱 걸리는 곳이 누구? 얘야, 얘가. 제일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여기 아니야? 다른 놈들은 이렇게 껐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선 끌 때 어떻게 끄더노? 대충 이렇게 끄더라, 이거. 근데 얘 끌 때는 내가 신경 쓰지. 왜냐면 여기 걸치기 위해서. 얘도 여기 걸치기 위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봐봐. 이 사이에만 0이 존재를 하면 그림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3개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만약에 여기나 여기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림 2개 될 수밖에 없지. 얘 이렇게 걸리면 그래 3개 될 수밖에 1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거는 4차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각각의 어떤 값들, 얘 이런 특별한 값들만 알면 근계수 잡을 때는 내가 여기 걸릴 때, 여기 걸릴 때, 여기 걸릴 때 이렇게 안 걸렸지만 걸렸다고 생각하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럼 근판별은 어떻게 하면 되노? 공식은 없다. 3차식 이후로는 공식 없어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없어요. 2차식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럼 나머지 싹 다 어떻게 판별하겠다고? 근이 몇 개인지는 어떻게 판별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 값들이 어디라고? 극값들. 극대, 극소 값들. 그럼 누구를 잡는 데 신경을 써야 돼? 극대, 극소 잡는 데 신경 써야 돼. 이 문제도. 내가 앞쪽에서부터 계속 안 해보더나. 그래프 그릴 때도, 증가 감소 할 때도, 뭘 할 때는 간에 무조건 극값의 위치를 잡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계속 얘를 강조를 하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 이 뒤쪽 문제들은 다 해결되거든요. 그지? 그럼 너 잘 봐라. 이게 우리가 근이었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는 얘와 얘를 찾았었다고. 그지? 부등식 할 때도 하지 않았나? 나는 조금 웃기겠지만, 너가 어릴 때라면 안 되지. 몇 년 안 됐으니까. 너 저학년 때부터 내가 부등식 할 때요, 뭐, 작으면 모이고 뭐, 이렇게 가르쳤나? 그런 적 없다. 맞지? 2차식 풀 때도 내가 문제를 해서 뭐 이렇게 된다.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 그리고 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해서 작습니다 해서 x가 요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했다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 거면 무조건 누구부터 찾아야 되나? 경계선부터 찾아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 부등식은 항상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문제풀이는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어느 영역에 해당할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활용범위라니까. 끝났잖아. 다. 이쪽 단어는 다 그 얘기할 거다. 근계수 찾으려면 누구 신경 써야 된다고? 극값들 신경 써야 돼. 됐나? 부등식 하더라도 뭘 신경 써야 되나? 내 위치가 0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근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이가. 그 근들의 모양새에서 어떻게 된다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럼 일종 내용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진짜로 내용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다 있지. 그래 판별. 3차식 근판별은 어떻게? 내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제일 경계되는 건 여기야.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근이 몇 개? 3개가 됩니다. 3차식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4차식 판별은 어떻게 해요? 했잖아 아까. 얘도 똑같다. 그림 그리고 극대, 극소 이런 값들 위치 찾고 여기 어디에 있는지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 봐. 요렇게 될 때 이거를 봐봐. 여기서 크게 들고 곱하면 바보지. 바보가 아니고 얘를 자꾸 또 외우게 시킨다고. 차라리 내 같으면 너한테 뭘 물어놓을 거냐면 이거야 이거. 극대값과 극소값이 한 놈이 양수고 한 놈이 음수면 얘 어차피 우리 다항함수인데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맞지? 이거 당연한 거 아이가? 얘를 이렇게 따로 이걸 때 외우고 하지 말고 얘한테다가 그냥 사이값 정리라고 썼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사이값 정리잖아. 둘이가 이 사이에 한 놈이 양수고 한 놈 음수면 당연히 그건 3개야. 맞지? 이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둘이 곱했는데 0이래. 그러면 한 놈은 0에 걸렸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림 몇 개가 되겠냐고. 2개. 둘이 곱했는데 양수래. 이마들 둘이 같이 있네. 위에 하나 내려오고 이러는 놈들이. 위에 같이 있네. 그럼 0이 아래쪽에 있겠지. 그럼 그림 몇 개? 1개.
이건 사이값 정리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막 안에 있는 거 살살살 외우지 말라고. 내 역할이 뭐라 그러는데, 너가 이걸 안 봐도 바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 말 안에 진짜 필요한 말은 여기서는 사이값 정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끝이 나니까. 그지? 이해되지? 네. 확실히 한 번 했을 때, 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거. 이거 뭐 하려고 읽고 앉았을 거냐고. 너는 읽지 마. 내가 표시해주는 거. 아,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안에 있는 원리 이런 거, 뭐, 설명 같은 거 너가 알 이유는 절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3차식 이상은 뭐로 판단한다고? 극값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 판별식 D 대신에 2차식은 특별한 거다. 2차식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판별식 D가 나온 거라고. 그럼 2차식이 적용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 부등식의 활용 보이지? 부등식 활용은 쉬워. 부등식 활용은 되게 쉬워. 왜 치냐면, 아까도 내가 예전 얘기했잖아. 부등식 활용. 뭐, 누가 누구보다 크다 할 거면, 우리 2차식 할 때 생각해봐라. 2차식 할 때 생각해봐.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크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들이 누구보다 0보다 크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0이 이렇게 그어지면 되지. 0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썼노? 내가 판별식 D 썼거든. 근데 D 안 써도 돼. 그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제일 꼭 지점. 이게 이제 그 값이지.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 맞지? 우리 막 저학년 때야 뭐 꼭 지점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그 값이라고 할 거거든. 이 그 값이 누구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0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럼 판별식하고 똑같은 값 나와. 그럼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라고 하는 거는 2차식의 특별한 경우야. 근데 우리는 이제 2차식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배우거든. 맞지? 그런 놈들 싹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할 거라고. 됐나? 3차식은 무조건 근 한 개 있다, 그치? 왜냐면 이런 모양 될 거니까. 네. 절대 없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근 개수나 이런 거 얘기할 건데, 부등식 하려면 내가 근의 위치, 인마들이 다 누구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했을 때는 판별식 D를 쓸 건데, 자, 3차식은 안 나오고 있지만 4차식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이때는 내가 판별식 쓸 거냐고. 없잖아. 4차식에 판별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누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극값. 세, 위치가 0보다 큽니다를 잡아주면 된다. 이거 봐라. 최소값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값이랑 최소값이랑 이런 거 이용해서 할 거야. 새로운 공식이 나와지는 게 아니라고. 이쪽 단어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가지고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단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들은 없어요. 아마 지금부터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분법 그 이후로는 아마 공식이 거의 없다.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0보다 작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최대값이 0보다 큽니다. 이런 거 잡아야 되지. 그지? 근데 이 부등식 활용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얘야, 너 이거 기억나지? 뭐 물론 집합에 관련된 거지만 이렇게 할까? A, B, 1, 3 이놈이 이거 안에 포함될 조건, 이놈이 이 안에 들어갈 조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놈은 없는데 작은 놈은 가지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니까. 그지? 그럼 얘는 가지고 상관없지. 요거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에 대한 제. 너 이것도 기억나지?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얘도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지? 되지? 미니? 또 시작이 돼. 알겠나?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요구하는 거는 요런 부분들만 잘 챙겨 나가시면 돼요. 함정으로 무조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요 뒤에 봐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구간을 줄 거야. 구간을 자르면 어떻게 쓰는 거? 2차식에서 구간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중요하니?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했었지. 그거 똑같아. 똑같다니까. 우리가 3차식 이렇게 나오면
이 극값이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하면 돼. 아무튼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해요. 이거 똑같지 최소값. 우리 최소값 찾을 때 누구 찾대? 시작, 끝, 극값. 그럼 똑같지 않냐고. 어디에 걸리는지만 알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놈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앞쪽 내용이랑 연계야. 완전 연계야. 그래서 앞쪽 거 쌤 잘 풀겠는데요. 얘 못 풀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너가 지금 듣기로도 봐봐봐. 앞에 재진하게 막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낫겠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래서 시험 문제의 범위가 들어가면 시험 문제의 제일 빈도가 높은 애들이 이 다음입니다. 그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내가 강조할 때는 하이브로스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 머릿속에 이게 중요하다가 이 대학 개념보다 뭐가 많다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면 중요한 거야. 그치? 학교 쌤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야 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으로 확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개소리는 안 듣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실외 개수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해보면 돼. 그 그래프에서 어느 거 확인하라든 극값도 확인. 극값 확인하고 싶으면 미분하기 안 한다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안 해. 근데 대충 그릴 줄 아니까. 증간표는 뭐 할 때 세밀한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6x 됐나? 이 0 될 때 찾으면 얼마야? 3x에 x 마이너스 2 될 거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 됐지? 네.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끈이 어디 있을까를 확인하려면 y, 그러니까 x축 y 꼴 0 되는 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0 대입하면 해보자. 여기다가 얼마고? 얘 2지? 2 대입하면 해봐봐.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럼 0은 어디 있는 거야? 노산이 있겠지 뭐. 그럼 몇 개야? 3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주원이 좋은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겠죠? 내 목소리가 너무 좋나? 슬쩍. 여기서부터 몇 표치입니다. 시험 문제. 왜냐면 정말 많이 나왔어. 근데 얘를 풀 때 있잖아. 문제풀이가 답지마다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너거는 내하고 가잖아. 내 믿고 따라오는 거 맞지? 뭐 내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답지 보고 풀기 이럴 거면 하면 안 되는데 너 지금 답지고 있는 거는 내 따라올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나는 일률적인 방법으로 갈게요. 무조건 일률적인 방법으로 갈게. 이게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온다 이거 진짜로. 딱 봐봐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봐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상수 튀어나와. 상수가 튀어나와. 그럼 봐봐. 내가 원래 이 값을 막 구할 건데 얘는 못 구하지만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그래프는 K 때문에 미지수라서 정확한 그래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누구는 그릴 수 있냐면 얘는 그릴 수 있다고. 이 식은 내가 그릴 수가 있다고. 됐나? 넘어오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K가 되겠죠. 그래서 봐봐. 얘는 누구야? 어떤 말이냐면 봐라. 이 값을 내가 찾고 싶다. 이거는 전체적인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건데 내가 분리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이런 fx와 이런 gx가 만나는 점을 근으로 찾겠다고.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얘는요 누구냐면 y 꼴 k라는 놈이야. y 꼴 k는 어떤 놈이냐면 요렇게 되는 거라고. 맞지? 옆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옮겨가는 것들이거든. 옮기기 되게 쉬운 애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KX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 이렇게 옮겨야 되지. 이 찾기 어렵단 말이야 이거는. 이걸 못 찾아서 너가 어떻게 했으면 항상 다 넘겨가지고 계산했었잖아. 그치? 근데 상수만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뭐야? 실근의 어떤 실근을 찾으라는 거야? 아니면 실근이 몇 개를 가지게끔 만드는 걸 찾는 거야? 몇 개를 가지게끔이야. 그래프에 얘가 어떻게 걸리는지만 찾으면 된다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K를 넘기고 풀 겁니다. 그래서 임마하고 만나는 게 몇 개가 될까를.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 그리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극값 필요하다고. 그럼 미분 때리고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겠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봅니다. 됐죠? 앞에 계수 양수지. 3차씩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된대. 그럼 그 값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하고 여기가 7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0이 된대요.
쌤, 여기 있잖아요. 아니, 0, 여기 있는 거는 요 놈만 가지고 할 때고, 얘는 뭐야? y 꼴 k야. 얘 이렇게 놓기만 하면 돼. 이걸로 옮기면서 하면 되잖아. 이해됐나? 그지? 자, k가 만약에 7이 되면, 이놈이 7이 되면 여기에 걸리겠지. 네. 그럼 몇 개가 되겠냐고? 2개. 마이너스 20에 걸리더라도 2개.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1개.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면 2개. 아니, 3개. 됐지? 그래프 그리고 y 꼴 k. 이것만 넘기면 돼. 그러니까 항상 상수 쪽에 k가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 그거는 정시 모의고사도 똑같아. 자주 나온다. 알겠지?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보통 한 11번, 뭐 12번 이 정도. 14번부터가 4점이거든요. 맞나? 14번, 13번인가? 14번 맞을게요. 그때부터 4점이거든. 그거 이전에 무조건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얘 나왔다 하면 이렇게 푸셔야 돼. 알겠죠? 유형이다. 분명히 많이 돼. 유형이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 문제들도 뭐냐면 이렇게지. 보이지? 식은 4개? 쌤 4개요? 4차식이잖아. 4차식이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 근 4개 되고 싶은 거야. 요거제. K, 숑 넘겨놓고, 그럼 얘만 그래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노? 극값 찾아서 4개가 되려면, 요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이놈이나 이놈 둘 중에 뭐 사이에, 요렇게만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4개 되려면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와 요거 사이.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요놈과 요놈 사이. 이런 식으로. 그래야 4개가 될 거니까. 위치에 대한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 갖고. 이거 뭐 어렵지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개수 잡는 거야. 됐나?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면 형태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시로, 근이 3개가 된다는 얘기지. 만난다. 근 3개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랑 같다라고 두고 풀 건데, 누군만 넘겨주면 돼. 이것만 넘겨주시면 되죠. 그럼 3차식하고 A와의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되겠지? 야, 문제 풀이는 이런 것들이야. 그럼 다음 단원 가면 또 나오네. 알겠나? 똑같은 문제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 근 개수에 대한 건 똑같은데, 우리 2차식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지? 근 잡으면서. 양의식, 음의식. 양근, 음근. 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그래프에서 어떤 걸로 해결하느냐고? 이게 양수다, 음수다는 뭘로 판단하대? Y축 아니야? Y축에서 오른쪽에서 만나면 양근이고, Y축에서 왼쪽에서 만나면 음근이잖아. 맞지? 그럼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 문제를, 이렇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노? 또 넘기고 계산하면 돼. 근데, 바보같이 이거 마이너스 K 이렇게 넘기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가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K 넘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주로 앞에 개수를 양수인 놈으로 많이 만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K를 놔둬놓고 얘를 전체로 넘길 겁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6X 이꼴 K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됐지? 그럼 얘 그래프 그리고 K 3차식이지 미분하지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2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2 값을 대입을 할 거야. 원래 이 식에다가. 네. 그러면 얘가 2분의 7이 나오고요.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다. 됐지? 좀 그렸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고. 왜? 질문이만. 양의식은 음의식이니까 누구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 Y축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놈이 되는 거냐면 이 중간에 있겠지. 그러니까 0이 이렇게 걸릴 거 아니야. 요 놈 요렇게 잡아줘야 돼. 왜냐면 0,0 지나가는 거니까. 이까지 이해됐나? 됐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제 K를 놔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 근이 하나밖에 없지. 얘는 근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 있는 건 아무튼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꺼지면 음근 2개, 양근 하나야.
됐지? 됐지? 다음에 밑에 여기 있으면 대답해라. 니 대답해라고. 은근 하나, 양근 두 개라고. 이해됐나?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요구하는 건 누구예요? 요 놈이죠? 네.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 서로 다른 식이라고 했잖아. 네. 걸리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K 값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됐나? 네. 그리고 여기서 봐라. 다음 방정식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봐. 딱 뒤에 나온다 이거. 이거 넘기면 돼. 넘기고 앞에 계속 뭐가 되노?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 여기 마이너스 K라고 넘긴다고 입만 또 반대로 넘겨놨을걸? 그만. 얘 또 이렇게 넘겨놨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 그래프에서 어차피 결론적으로 똑같이 나타날 거니까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답지 풀이하고는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뭘로 넘기느냐에 대한 것들이니까 마이너스 K라고 넘겼다고 해서 겁내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봐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이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요렇게 될 거야. 됐나? 근데 양의 실근과 허근 나온단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얘기 안 하잖아. 허근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숫자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뭐 허근 범위로 인수분해를 하지. 지금은 너는 그냥 근 없네 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근 세 개다 이게 아니고 허근이네? 이 새끼 근 없는 거네?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꾸 인사하지 마라 임마. 어디 모른 척하는 거야. 됐나? 자,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값을 찾아내면 얘는 따라갈게요, 좀. 숫자 들어온 거 보이지? 난 절대 계산 못한다, 저거.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여기가 2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입만을 넘긴 거야. 차이는 그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아니네, 4분의 2가 아니네. 미안해. 여기구나. 27분의 40이 나올 거고, 얘는 나는 마이너스 8이 나왔을 거야. 이건 내풀이 방법이라고 갔을 때 얘기야. 됐지? 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의 위치도 잡아야 된다고? 양근, 은근, 뭐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누구도 잡아줘야 돼? 축도 잡아줘야 되죠. 요거 사이 0이 있을 거니까, 그지?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지? 자, 양근 하나와 허근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걸려야 돼. 양근 하나와 없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노? 은근 하나와 없다 되는 거잖아. 양근 하나와 없다가 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분의 40보다는 누가? 마이너스 K가 더 커야 되죠. 네. 됐나? 그럼 K값 구할 거면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돼. 그거 그냥 바꾸고. 그럼 답하고 똑같잖아. 네. 다른 게 아니라고. 알겠지? 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거 내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너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냥 K 부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마지막에 K로 남겨두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 맞다. 된방 거짓말하네.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줘라 지그치. 자질 안 하겠지. 너무 씨. 보이지? 풀어줘야 되나? 아니요. 안 풀어줘야 되잖아 이거. 네. 이거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한 실근과 두 허근이란다. 어디에 걸려야 되는 거야? 위에 밑에. 위에 밑에. 극값보다 위에 밑에. 그지? 네.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운데. 극값 가운데. 그 축구를 뭐 얘기하는 건데 뭐.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죽여버릴까? 됐지? 넘겨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K값 놔두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얘들이 봐봐.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극대가 어떻게 나와? 위에. K가 들어가서 나와. 맞지? 얘를 안 넘기고 얘들은 그냥 이 모양새를 다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값이 얼마 나오냐면 27 플러스 k 나오고 이쪽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나와. 그러면 근이 새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0이 여기 걸려야 되지.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놈보다 0보다 얘가 작고 얘가 0보다 큽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보다는 내하고 한번 비교해봐봐.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래. K가 어디에 나아지면 되는 거야? 여기 나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는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습니다 하면 되는 거를 얘는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방에 그릴 수 있게끔 나눠서. 편안하게 한 줄만 이렇게 옮기면 돼.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하자면 여기에 뭐 K 이런 게 나오지?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느 값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봐봐. 거의 다 유형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 밑에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부등식 문제가 나와. 미지수 어디 있노? 내 상수에만 있다니까. 그럼 똑같이 푼다니까. 왜?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똑같다니까. 문제 풀이는 일단 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러면 얘 문제도 봅시다. 그냥 넘길게요. 그러니까 x 4승 마이너스 32x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1. 나는 이렇게 넘긴다고. 그러면 얘 그래프만 먼저 그려본다. 얘 그래프 보면 일단 4차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2. 이걸 0 되는 거 찾는다. 4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8 이꼴 0 이렇게 나오지. 예. 세제곱 나오는 거는 한 놈 x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건 아시죠? 그 값이 3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타난대. 그러면 쌤 여기 나야 돼요, 여기 나야 돼요, 여기 나야 되라고 물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봐. 저 그 값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 값이 한 개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숫자 너 극한 아니까 무조건 요 위에 있지. 예. 제일 큰 놈이 이거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도 저 위에 있는 거야. 그럼 그 값이 더 위에서 나타나. 아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나냐고. 아, 저기밖에 안 되네. 그래. 한 군데밖에 안 돼. 여기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 알겠어? 가끔씩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집중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 그러다가 완전히 들어가면 또 안 물어보지. 그런 차이들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쌤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첫 번째 2가 그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값이 없어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요런 거야.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 값은 안 나타나고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는 애라고.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 안 하잖아. 우리 자꾸 내가 신경 쓰는 건 이 그 값들이 중간값이 아니라니까. 얘들 필요 없잖아. 그래서 너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중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건 얘밖에 없거든. 중간에 뭐 어떻게 모양이 그려져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나는 그 값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됐지? 그럼 그 값의 위치는 요걸 갖다가 2를 갖다가 어디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16 마이너스 64?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8? 이게 마이너스 48이 된다고. 근데 보면은 얘가 지금 누구보다? 마이너스 A보다 얘들이 다 위에 있어야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으면 되냐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8보다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않냐? 네.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지. 그럼 A가 어떻게? 48보다? 뭐래? 맞겠지? 네. 그럼 답이라니까. 어이씨. 눈 빠졌나? 네. 미안하다. 그럼 같아도 된다, 쟤. 이렇게까지. 그죠? 알겠지? 설정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얘로 갑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 말을 그대로 써보면 fx의 그래프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고 싶다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있거나 만나도 그럼 gx까지 만나도는 이렇게 만들면 돼. 됐지?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고? 나머지 싹 다 넘기고 상수에만 a 있으니까 반대로 빼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 이렇게 바뀌지 않냐고. 다 됐죠? 그럼 똑같아 했는데 오케이. 정말 똑같은 문제들만 풀잖아. 그지? 그럼 얘 당연히 4차식이니까 어떤 모양 되노? 이렇게 되겠지? 극과 셋 중에 어느 거 두 개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합니다.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됐나? 이게 0 되는 거 찾을 거야. 그러니까 12x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 됐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12 이렇게 될 거 아이가? 그럼 0과 1 두 개야. 그럼 어떻게 쓰랬노? 0, 1, 1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기억나나? 세 개니까 0, 1, 1, 0, 1, 1 같은 위치니까 어떻게? 가운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갖다가 떼서 갖다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 모양 됐나? 이거 연습 많이 해라. 애들 되게 빨리 하니까. 됐지? 막 증감표에 숫자 대입하면서 이런 짓 하지 말고 따라서 붙인다고 생각해. 그럼 그래프만 그냥 나올 거니까. 됐지? 자, 그럼 누구만? 0 대입했을 때가 제일 문제네. 0 대입하니까 얼마나 나오노? 이거 마이너스 10 나오지? 그냥 얘보다는 마이너스 A가 어떻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아래 있거나 만나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A가, 마이너스 A 값이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A는 10보다 큽니다. 됐지? 똑같다. 이거 보면 되게 쉬워요. 단순해요. 단순한 그래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봐봐라. 문제 뭐 설명하면 A가 살려놨지. 그리고 솔직히 쓸데없는 이런 값들을 구해놨다고. 증감표를 그리잖아? 쓸데없는 계산을 더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극값 나오는 곳에서는 그 값을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필요한 값들만 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문제지. 요것도 범위. 야, 내가 앞에 별표 막 치라고 했던 그쪽부터는 별표 다 쳤어야 돼. 왜냐면 그 유형이거든. 상수항에 미실수 있는 이거는 무조건 유형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쪽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온다. 이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이거 뭐 되게 쉬운 말이지. 범위만큼 주면서 이 중에 한 문제 나온다. 이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문제야. 얘는 이제 범위를 잘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만 보래. 맞죠? 범위가 잘리면 아무튼 다른 놈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라놓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똑같다니까. 최소값만 찾아내면 되니까. 여기 또 뭐 나와 있노? 이수 A 나와 있잖아. 상수항에만. 또 넘기는 거지. 넘겨놓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만 가지고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얘 그래프 그립니다. 3차식 이거지. 계속 해서 좀 지겹긴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나올 거고 여기가 2가 나오는가 보다. 근데 얘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0보다 클 때만 하네.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누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2만 신경 쓰면 되네. 얘 또 안에 넣어놨지? 같이 심어놨지? 그러지 말라고. 그냥 2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일단 저기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얼마? 0인가? 2.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됐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네? 크거나 같아야 된단다. 어디에? 여기 있거나 여기 걸리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A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같은 풀이다. 진짜 똑같은 풀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보인다 이가. 계속 보이지 않나 넘기고 나서 하면 된다니까. 지금 내가 계속 똑같은 문제만 풀었어. 솔직히 말해서. 시간 질질 끄면서. 근데 그만큼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셨죠? 체크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 누구를 포함하고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놈은 포함을 하고 어떤 놈은 포함을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금도를 보시면은 누구를 신경 쓰셔야 되냐면 이 문제. 이게 아마 신경이 써야 될 거야. 됐지? 자, 봐봐. 내가 그냥 예를만 들어줄게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근데 자르기를 뭐 3보다 클 때만 잘랐대.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를 막 다 넘겨가지고 뭐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남을 거 아니야. 여기 뭐 hx라고 하는 새로운 식으로. 네. 그치? 이걸 구했는데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됐나? 이렇게 된대. 근데 요 위치가요 3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치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지금 요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만 남아. 그치? 그러면 A라는 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전부 다 0보다 A라는 놈보다 얘들이 다 위에 있고 싶으니까 A가 요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됐지? 그치? 근데 이 크기만 해야 된대요. 얘보다 전부 다 위에 있어야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A가 작게만 있으면 돼. 이때 여기에 들어가도 되냐고 안 되냐고. 이 A가 여기에 들어가도 이 식을 만족하냐고 안 하냐고.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놈이 얘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냐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지?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 이놈의 값이 됐지? 그럼 얘들이 전부 다 A보다 높게 있고 싶단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조건은 만족하게 되지? 같아요. 그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같아지면 이 A라는 위치가 마이너스 2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2 값은 못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A의 위치가 마이너스 2까지 도착해도 상관없습니다를 잡을 줄 알아야 돼. 등호 표시 없거든, 둘 다? 둘 다 등호 표시 없지? 근데 답에는 이 등호 표시가 나온다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그렇지. 우리가 아까 포함관계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이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A가 뭐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포함해도 상관없잖아. 들어가도 상관없었던 거 아니냐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그런 느낌으로 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고 이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하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 아셨죠? 꼭 좀 신경.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다 이 문제. 내가 말하는 게. 얘는 아마 쉽게 풀릴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쉽죠? 그러니까 범위가 얘도 마찬가지네. 한 7, 80% 이상이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내. 저거 아니면 저런 형태로 내. 왜냐면 애들 헷갈려 하거든. 이 단원 중에서도 거의 한 7, 80%는 요거. 뭐 어느 문제에 나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이해되셨죠? 자, 속도와 속도는 설명만 해드릴게요. 신문 나가면은 두번 안 끼고. 속도와 속도는 이게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막쌤 속도 난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수학자들,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고. 너고 뭐 속도 알아내라, 가속도 알아내라 이거는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과학은 어떤 데이터들을 막 찾아내야 돼. 그 찾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분석을 하려면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프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값을 예상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라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뭐 누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를 떠나서 서로 이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하면 저 몰라요 이렇게 할 거니까 문과를.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해봐봐. 시간과 속도의 위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 쌤, 중학교 때 배운 게 없는 그럼 뭐 했노? 저는 뭐죠? 했는데 까먹은 거지. 속도. 기울기 생각해봐라. 속도.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속도. 그래 속도 아니고 오. x 증가가 뭐야? 시간. y 증가가 뭐야? 위치. 그러니까 이동 거리.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뭐야? 속도 아니야. 네. 가속이지. 맞지? 아 이거는 알지 않겠나 솔직히. 이해 안 된다. 되지? 우리 그때 이런 보고. 다 되지 이거? 거속시 하지 말고 이상하게 마우스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난 중학생한테 나 이런 거안 가르친다. 공식적으로. 아니 얼마 전에 중딩한테 내가 내일 중등 시험 치거든. 과학 시험을 쳐.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쌤 이거 거속시가 어떻게 써요? 나도 모르는데 이거 쌤 시간 밑에 있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알고 싶어. 어떻게 해? 반대. 아 반대가 이렇게 되나?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바로 맞아. 이게 마우스 맞나? 야, 이 새끼. 이건 무단 걸리지 마. 나도 안다. 이게 바퀴벌레 내가 아, 마우스 공식이라는데? 쌤 마우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마우스 이거잖아 이렇게. 맞게 뭐야? 이건 거 같아. 니뭐 배웠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시속 거속시 거속시야. 속시하는 시속이네. 아씨 이거 왜 외우냐? 까먹으면 다 못 푸는 거 아이가? 차라리 이거 하나 외우면 끝나는 거 아이가? 시간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되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암기 과목으로 바뀌어. 이러니까 어려워. 쌤 이건데. 미안. 좀 빨리. 이거 난 안 한다고. 어떻게 안 안 하면 그거 없어도 풀줄 알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부분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 이거네 이거. 봐라. 이게 기울기는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시간분의 이동거리. 맞지? 그래서 이게 속도가 된다고. 근데 우리 미분하지 않았나? 네. 미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고. 기울기잖아. 네. 똑같은 말 아니야. 맞지? 그래서 봐봐. 시간과 위치의 식을 미분하잖아?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너는 외워야지. 수학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 수학할 거잖아. 그지? 나는 수학하고 과학을 동시에 해놓으니까 너한테 막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지. 실제로 수학생들은, 그래. 위치식 미분하면 거리,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보면, 위치에 관련된 식을 미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와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위치가 이렇다고? 그럼 속도 구하래? 그럼 미분하면 돼. 됐지? 두 번째 자가, 요 다시 갑니다. 시간분의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내가 왜 계속 기울기 얘기하겠노? 위치. 이 미분하는 거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위치. 얘는 뭐야? x의 증가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거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위치. 가속도.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럼 외우면 돼.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가속도 나온다고. 이게 다야, 이거 다야. 됐나? 네, 이거 뭐야? 내가 다음 단원에 갈 건데, 다음 달,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갈 건데, 나는 적분을 뭐라고 가르칠 거냐면, 적분은요, 미분 반대라고 내가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든 뭐든 싹 다 미분 반대로 가면 돼. 그럼 기울기의 반대가 뭐야? 예? 기울기의 반대가 뭐냐고. 그러면 너가 지금 어렵잖아, 과학적으로 가기는. 물론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너가 원하지도 않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끝내고 빨리 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너가 수학을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잘 봐라. 그냥 이 말만 기억하면 돼. 됐나? 가속도식을 줬는데 적분을 하잖아? 그럼 누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와요. 속도식을 다시 적분을 하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고? 위치가 나온다고. 그냥 이게 다야.
알겠지? 자, 위치식을 줬습니다. 중에서 가속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분 한 번, 두 번 하면 되죠. 2초일 때 가속도 얼마예요? 한 번, 두 번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적분은 나중 얘기고. 이해됐나? 네. 이런 느낌인데 혹시나 빵이나 누가 궁금한 사람 있을까 싶은데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너 안다 할 거다 나는. 이 면적 혹시 기억나나? 이 면적이 뭘 뜻하는지 기억나 혹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은 뭘 뜻한다고 했었던지 기억나나? 거리 얘기하는 거야. 맞지? 쌤, 시간과 속도의 식에서 그지? 맞지? 아까 내가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대? 위치, 거리가 나온다고. 쌤, 그럼 적분이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미분 가르치면서 얼마나 강조했노? 미분은 누구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기울기 찾기 위한 거라고 했지? 적분은 누구 찾기 위한 거냐면 면적 찾기 위한 거야. 되겠어?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겠지? 너 적분 할 거니까. 쌤, 적분하면은 그 면적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적 구할 수 있냐면 너가 이 면적 구하려면 삼각형 구하는데 뭐 바보같이 적분을 하는 일은 없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곡선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야. 에이, 쌤 곡선을 내가 어떻게 구해요? 약간 이런 느낌 된다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너가 원은 구할 수 있어. 맞지?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니까? 공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구의 부피 기억나나? 네. 구의 건넓이 기억나지? 싹 다 적분으로 구한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을 너가 외우고 쓰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네. 그래서 너가 지도에서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선 도로 말고 도로를 따라서 갔을 때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나? 없어요. 없지! 맞지? 왜? 이상한 거리다. 서울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를 잘 모르. 뭐라고? 서울이 평양! 평양으로 안 된다. 서울이구나. 평양 아니야? 평양 아니고. 야, 아무튼 이거 안 치고. 부산에서부터 김정일 목다로 가는데, 자, 이만큼 갈 건데, 이 거리 너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한다니까? 실제로 구하려면 너이 꼬불꼬불한 길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맞지? 실제로 해볼 방법은,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척도라고 알지? 이게 사이즈 딱 줄여서 나오는 거, B로 나오는 거야. 닮은 게 있어가지고. 무슨 짓 하냐면, 실 가지고, 진짜 이건 실제로 하는 방법이야. 근데 진짜 이거 그 특전사들 이런 애들 막 실제로 그 거리 측정하고 할 때 쓰는 거다. 걸리는 시간 같은 거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래서 실을 특전사에 만약에 굉장히 못 따라가야 된다니까. 됐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실을 가지고 하나 조금씩 붙여. 이 모양대로 실 모양이 그대로. 왜냐면 실은 구부러지잖아. 네. 이거 붙여. 그래서 떼가지고 쫙 펴면 그게 그 거리다. 그래서 척도에 대해서 곱하기 하면 딱 나와. 네. 알겠나? 그때 내가 붙일 때 한 번 이렇게 붙여지나 안 붙여지나? 내가 붙일 때 잘 봐. 어차피 직선으로 딱 놓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이 곡선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야, 이러면 내가 실제 값하고 똑같아져? 달라져? 달라지지. 네. 오차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이 간격을 되게 짧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짧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같아요. 거의 비슷해지잖아. 네.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비슷해져. 그 길이를 얼마만큼으로 하면 되냐면 극한으로 하면 돼. 네. 그래서 적분도 극한의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되게 의미 없지 너한테는. 아이, 몰라, 이거는 모르겠다 하겠지만 부분구적이라고, 그러니까 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뒤에 큰 산을 보자면 그렇잖아. 미분은 뭐? 기울기. 적분은 면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죠. 요거 설명하려고 내가 했던 거고, 다음 시간에는 속도가 속도에 대한 거 쭉 설명하고 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포인트는 또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건. 활용 파트는 어떤 포인트를 잘 집어놓으면 돼. 그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겠지? 요거 그 포인트가 아마 이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적분까지 수업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왜 여친 기다리나? 아니 아니. 고생입니다.